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저는 벌떡 습관이라는 게 몸에 붙어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벌떡 일단 일어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속곡을 보고 있어요. 또는 무슨 시리즈물을 보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겠는데 바로 끕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벌떡 습관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역시 기록학자라서 기록학자가 주로 하는 일이 엄청 많은 기록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좋은 놈은 살려내고 좀 별 볼 일 없는 내용은 이제 폐기하고, 그다음에 뭐 분류하고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는 arrangement라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작업을 제 직업 속에서도 평생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 습관이 완전히 몸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요리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식세기를 안 써요. 그냥 손으로 닦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식세기를 쓰면 자꾸 묵혀두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설거지거리가 생기면 밥을 먹고 난 다음이나 요리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손으로 설거지를 해서 개수대에 쭉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요리를 할 때 개수대에 그릇과 뭐 수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하십니다. 저는 얘를 원위치에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방 위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해요. 이게 이제 선정리,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죠. 습관인데, 당연히 책상도 평상 위에 정리가 잘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부터 글을 써야지 하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러면 그 주변을 현재보다도 더 정리된 상태를 한번 정리를 하고 스타트를 해요. 마지막 하나는 뭐 당연한 거죠. 기록학자니까 기록 습관이 완전히 몸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내가 대담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뭐지? 특히 이제 목적을 써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핵심 성공 요인이 뭘까? 여기 와서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보고요. 여기에서 얻어갈 나의 아웃풋은 뭐지? 하는 것도 꼭 메모를 해보고 와서 행위를 합니다. 당연히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책의 내용을 메모 기록을 하고요. 모든 것을 계획 세울 때 또는 지식이 내 몸에 들어왔으면 그 지식의 내용 등등을 미리 구상하는 것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내 몸에 붙은 어떤 새로운 가치물들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저는 계속해요. 이 세 가지 습관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습관 꼭 몸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자기개발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개발 돼요. 자, 다시 제일 처음에 벌떡 습관, 이게 우선 출발이에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리 습관, 선정리 후 실행 습관이죠. 세 번째가 기록 습관. 이 세 가지만 우리 붙이면 불안하신 분들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기를 한 켜 한 켜 쌓아가는 그런 자기 성장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자기계발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부터 던지겠습니다. 저도 자기계발서를 씁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제가 자기계발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자기계발서 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일부 제시하긴 하죠. 다 뭐예요? 뭐 하라잖아요. 습관에 붙여라, 루틴을 해라, 숙면을 취해라 등등. 이게 이제 자기계발서의 메시지들인데,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메시지를 내가 익히고 그 다음날 그걸 실행하면 오케이. 그 다음날 실행하는 걸 잊어버리면 자괴감. 이게 자기계발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계발은 너무 그 세계에 푹 빠지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커지니까 동기 유발은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면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또는 자기계발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애쓰는 자신의 모습이 거꾸로 자신을 불신하는, 그래서 자괴감 모드에 빠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을 할 때 우선 태도 문제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자기계발이 인문학이나 과학에 토대를 두지 않는 자기계발, 얘는 되게 위험합니다. 제가 특정 책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근거에 깊이가 없어 보이는데 결론은 나와 있는 책들 있죠.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들 보시는데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계발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종합적인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그것을 조금 깊이 있게 분석한 그런 이론적
배경이 탄탄한 자기계발서, 그것만 유용하다는 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또 어떤 자기계발서는 이론은 엄청 탄탄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수상성이 높다든지 아니면은 목표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둘 다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론적 토대를 베이직에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신을 성장시켜가기 위해서 실행해야 할 것, 그리고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한 책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계발의 함정이 계속 작동하잖아요. 나는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 10권을 읽으면 과제가 한 책에 10개씩 나왔다 그러면 100개의 과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들으라 그러면 실행력이라고 봐요. 실행력을 갖춘 자기계발론, 스스로의 자기계발, 그것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요새는 마인드를 바꾸면 모든 것은 주어진다. 이런 자기계발서도 있어요. 이게 시크릿이라고 해서 미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된 그런 자기계발 영역의 한 파트죠. 저도 전혀 믿지 않거든요. 시크릿은 우리의 마인드 리셋은 해주지만 그것이 실행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결과를 당연히 줄 수 없죠. 여러분들도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판단이 될 텐데, 그래서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데, 실행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전공하는 메모하고 기록하고 그걸 플래닝으로 만들어내고, 또 플래닝을 해서 작은 어떤 과제들이 나오면 그 과제를 또 제가 항상 CSF,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하죠. 핵심 성공 요인. 그 행위를 할 때 어디에 방점을 두면 성공할 것인지 이런 거 자꾸 적어보고, 이래서 실행력과 자기계발이 맞닿아 있는 그런 것을 꼭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게 제대로 자기계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기계발서는 우리가 독서를 100을 한다고 칠 때 10이 넘지 않도록 꼭 양 조절을 하세요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권 자기계발서 중에 아주 종합적인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계발을 일단 논리적으로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계발서는 조금 덜 보시기를 바라요. 사실 이번에 원페이지 인문학을 낸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계발서 그만 읽읍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뭐 마음이 약해서 불안하거나 그런 거면 차라리 고치기가 쉬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대부분이 그 출발은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봐요. 또 좋게 얘기하면 마음이 불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약간씩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제일 권하는 거는 한병철의 피로사회인데요. 한 교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제 푸코의 철학에서는 근대 사회가 감시와 처벌의 세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처벌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승진을 할 거야. 말하자면 일종의 구조적인 감시 체계가 작동을 하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현대 사회가 되면 한병철 씨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이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회사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막 직접적으로 프레셔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 상황이 됐다는 거죠. 요거는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성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유리계단 시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 자기 내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안의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불안한 것은 세상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일단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임을 임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 그것이 내 내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 그것이 내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런 것이군 하고 그것을 환경적 요소로 딱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면의 불안을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제일 권하는 어찌 보면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좀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잠을 푹 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요즘에 뭐 뇌과학 지식이 워낙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뇌과학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왜 무의식이 있잖아요. 무의식이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했죠. 프로이드 이후에. 그리고 우리 자다가 꿈을 꾸니까 뭔가 의식의 세계하고 다른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거는 이렇게 체감하니까 다 믿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잘 때 뇌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뇌가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에너지 소비량으로 봤을 때는 수면 시에 뇌의 에너지 소비량하고 낮의 에너지 소비량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잘 때 뇌가 엄청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우리가 잘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일종의 정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막 경험하고 막 책 읽고 막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정보가 왕창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는 해마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뇌의 피질이라 그러는데 대뇌 피질이죠. 그러니까 뇌의 이 겉부분에 있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전전두 피질 이런 거. 요 앞에 있는 피질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피질로 해마에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잘 때 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 사실은. 이거 다들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잘 때 우리 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잠을 안 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정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변연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편도체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편도체 등등을 우리가 변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우리 잘 때 자기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뭐 관계에서 뭐 짜증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감정이 왕창 소비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를 잘 때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뇌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기 임파선이라든지 이렇게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많이 쓰면 땀을 흘린다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노폐물을 우리가 배출을 해서 몸의 이 썩은 요소들을 밖으로 배출해 주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지. 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뇌는 임파선 같은 게 있어서 뇌 안에 썩은 요소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잘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와 세포 사이가 살짝 넓어지면서 그 사이에 일종의 뇌척수 같은 액체가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뇌를 청소를 해줍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래서 매일매일 숙면을 푹 취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근본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푹 잘 수가 있나? 불안한데. 한 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열심히 하고 잠을 줄여야지. 낮에 시간을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해서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뇌를 건강하게 활성화시켰을 때 비로소 전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투여해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자기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은 최대한의 효과성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뇌가 지금 막 거의 썩어가. 뇌가 엄청 필요해. 그래서 전략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루틴대로 그냥 열심히만 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하시고 싶으세요? 전략적으로 짧은 시간에도 큰 성과를 내는 그런 대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잠을 푹 주무시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걸 자꾸 반복해 보시고 내가 작은 시간에도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경험적으로 몸에 붙이면 자신감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불안감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서서히 몸에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하면 불안감이 없는 엄청 자신 있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간형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시 그를 불안하게 만들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과 우리의 자발적인 자기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삶의 지향들이 충돌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지식을 갖추고 어느 방향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